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편의 안보정론 시작했습니다. 이제 2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요. 아침 9시 반에 정상적으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자고 일어나셔가지고 내일 초반에 나온 중요한 뉴스들 9시 반 전업편의 안보정론을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제 국회에서 선론 민주당 오선 의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서로는 아주 악질적인 의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이낙연 아주 제1 말하자면 핵심 인물이죠. 이낙연 개. 자, 그래서 선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송영길 재판이 시작됐어요. 송영길 이 강내구 재판이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오늘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은 어제가 되겠는데 편의상 그냥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강내구 재판에서요. 검찰이 돈 봉투로 받은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녹취록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요. 또 많은 파장이 야기될 것 같고요. 이걸 보면은 송영길이가 본인의 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다 일일이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 그래서 송영길이도 이거는 구속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제 방심위 내용인데요. 이 방심위 내용과 관련해서 이 방심위에서 말하자면 이번에 이제 신앙림 사건 즉각적으로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검찰에서도 신앙림을 불러다가 이제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방심위에서도 징계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자, 이동관 위원장이 그제죠. 이제 국회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범적으로 이번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번 이재명의 단식과 관련해서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주 순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악플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대로 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가지 않는 한 단식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걸 가결시키자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요. 최근에 싱하이미를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다. 아직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앞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방송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바람에 못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진핑의 중국 내 위상에 상당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과 위기에 처하면 중국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중국 내 입지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G20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형편이 못됐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책임론이 다자 정상회의에서 부각돼가지고 이러한 문제 대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국면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금 결정적으로 말이죠. 오늘 결정된 내용은 지금 김만배하고요. 신앙림이가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대장동이 몸통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일제히 좌파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요. 드루킹 도작과 같은 이 조작이 있었어요. 이미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회수보다도 좋아요가 더 많아요. 추천수가 더 많아. 이거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요.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어제 회의를 해가지고요. 요것을 긴급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요. 이러한 방송인 직원들에게 이 관련된 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요것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측 인사인 김유진 이 의원의 경우에는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긴급 시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 시위를 할 경우에는 방심위가 외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대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황성욱 직무대행이 오늘 이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래서 긴급 심의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또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김희준 의원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김희준이가 중간에 이제 불만의 표시로 나갔어요. 회의 중간에. 그래서 회의 중간에 나가는 것은 기권 의사로 표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안건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이 문제가 논의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가지고요. 뉴스타파의 존폐 문제까지 이제는 걸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동관 위원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가짜뉴스 여기에 대해서는요. 중대 범죄행위다. 국기문란행위다. 최고 수위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규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최초 적용 사례는 바로 뉴스타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뉴스타파가 오늘 입장을 내놔가지고요. 이게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은요. 이미 가짜, 이거 조작된 거,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대응만 하면 할수록 뉴스타파 측은 오히려 더 패소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징계 결정, 굉장히 앞으로 법적 소송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번수로 작용될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송영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송영길 자료화면 없어도 뭐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송영길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늘 말이죠. 바로 강내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요. 이정근 녹취 파일을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송영길이가 이 돈봉투 뿌리는 내용을 전부 다 보고받았어요.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의 범죄행위 입증은 굉장히 쉽다. 녹취록 하나 갖고도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재판에서 2021년도 녹음 파일하고 이 녹음 대화 이 재생이 됐어요. 이거를 보면은요, 2021년도 4월 10일 날입니다. 이 강내구 전 의원이 이정근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이성만 형이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송영길 형한테 말했다. 제가 성만 형이 준비해온 것 갖고 인사를 했다라고 송영길한테 얘기했더니 송영길이가 잘했네 라고 하더라. 이 얘기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내구 의원은요, 또 영길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영길이는 송영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많이 처리를 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송영길 지도 돈을 뿌렸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요. 강내구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송영길 캠프 지역 본부장들한테 돈을 나눠줬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사후에는 강내구가 이성만이 마련한 자금으로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송영길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오늘 법정에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이 내용이고요. 녹취록. 그 다음에 2차적인 녹취록 내용은 뭐냐? 윤관성하고 이정근이와의 통화 파일도 재생이 됐습니다. 이 통화 파일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요. 2021년도 4월 28일 날 이 윤관성이가 뭐라고 하느냐?
아침 회의에 못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요, 김남국, 윤재갑,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쭉 불러요. 그러면서 김남국, 윤재갑이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이렇게 윤관석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정근이가 뭐라고 하느냐? 거긴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해. 요렇게 해서 돈을 줘야 된다. 요거를 이정근이가 똑부러지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관석이가 그날 또 통화에서요. 인천이 지역구인 둘하고 임종석은 안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실명이 나와요. 종석은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서 돈 봉투 3개를 뺏겼어. 그러면서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 이렇게 윤관석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한 직후에 윤관석이가 송영길 캠프 사무실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추가적으로 또 돈을 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돈 뿌리는 문제는요, 이 송영길 캠프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내우가 지금 이정근한테요, 윤관석, 임종석, 이성만, 허종식, 굳이 더 넣으면 이용민 정도만 딱 넣어서 이 단체 채팅받은 당은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형 중심으로 좀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검찰이 푸른, 법정에서 푸른 녹취록상에서는 윤관석, 임종석, 이성만, 그러니까 윤관석과 이성만은 이미 나와 있고요. 임종석, 허종식, 굳이 더 넣으면 이용빈, 요 3명의 이름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요, 일제히 전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부인 갖고 되겠습니까? 이미 이거 다 끝난 거잖아요. 아니, 녹취록을 2중, 3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방심이, 이번 이제, 관련하고, 그 다음에 돈봉투, 요 얘기는 이걸로 이제 제가 보고, 이 강내구가 마스크 안 썼을 때 강내구는 바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서른 의원과 관련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른 의원이 오늘 이 국회 본회의에서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쭉 가다가 갑자기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고함 지르고 발언을 취소하라 그러면서 본 회의장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자, 설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수 상변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만천하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탄핵 발언 취소하라. 탄핵이 뭐야? 총리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성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서른이가 계속해서 이 한 총리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또 막판에 탄핵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일친일 본색, 그 다음에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그리고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덩어리 후진국이 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안을 일본이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저기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서요,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또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엄한 역사적 심판? 문재인이가 1차로 받았죠. 이제는 2차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서로는 당연히 넘버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서른 지역구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내년에 자객 공천을 하십시오. 이런 그야말로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들 전북 여의도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한 치 앞도 더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농성장에서 오늘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이
이재명한테 쓴소리를 했어요. 아니 이미 거부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분명히 예고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하느냐?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안 좋다. 예. 그래서 왜 민주당은 압도적 일당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방 처리하기 전에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간호법,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행사했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강행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식 농성장에 가서 이재명이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의정이 지금 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의정 활동이 지금 왜곡되고 진전이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야.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단식할 때가 아니야. 요렇게 비판한 대목으로 여겨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진선준이가 벌써 반발하고 있네요. 의장님께서는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서는요. 이재명이가 단식을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그래서 날짜별로 참석 순번과 함께 200명씩을 지원하라. 이렇게 시도당에 공식 문서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참 정신 나갔죠?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조응천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자, 이 조응천 의원이 아마 자료나 화면이 필요 없죠. 조응천 의원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조응천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조건 없는 이재명의 단식, 결국은 들것에 실려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결국 계속해서 단식을 한다면 기력이 닿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소환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백신 지지층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결집하겠지만은 그 결집 대신에 외연 확장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YS나 DJ 이런 분들은 단식 목적이 굉장히 간명하고 단순했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어느 건 하나 대통령이 그거 내가 수용할게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없는 것도 사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스스로 조건이 없는 단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욱더 난감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조건 없는 단식이라고 공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상대방에서 손을 들어주고 일정 부분 수용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뭐냐. 탈진해서 쓰러지고 이건 생명이 위독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실려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할 것 같은데 이재명 쪽에서는 보내일자고 아마도 거부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나가겠다고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아마 기력이 탈진 상태는 힘들고 이래저래 굉장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서는요. 어쨌거나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해야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야박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자, 그러면서 어쨌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난 6월 달에 선언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어쨌든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시켜달라고 먼저 이재명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시진핑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시진핑 지금 심기 불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담에 가지를 않은 것으로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시진핑과 관련된 뉴스 이제 한 꼭지만 전해드리고, 이제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칠 예정인데요. 자, 시진핑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이 우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중국 인민들한테도 별로 따끈따끈한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숙정도 하고 지금 난리를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본 니혼 계좌의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
이 니카자와 가스시라고 하는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논설위원의 경우에는요, 이미 98년부터 3년간 베이징 주재 특파원을 지낸 바 있고 2012년부터는 베이징 총국장으로 지금 근무한 바 있어요. 중국 총국장.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지금 언론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니온 계좌의 신문에서 이 니카자와 가스시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인데요. 자, 이분의 주장을 보면은 지금 시정권 우이치라고 하는 김영 온라인 연재문에서 연재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수수께끼였던 올 여름에 베이다이어 회의의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시 주석 취임 후 지난 10년과 올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밀 회의인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요, 별로 고위인사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거물급 원로가 참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딱 찍는다고 한다면 장점인 전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달에 떠났고요. 이제 후진타오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공산당 단대 폐식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강제 퇴장을 한 후에 지금 이 행적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후진타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베이다이어 회의에 오는 원료들은 사실상 없었다. 딱 누구를 빼놓고는 이 장점인의 그러니까 이제 장점인 인물로 이 표시가 되는 분 빼놓고서는 별로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본격화한 이래 미중유의 후퇴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이게 이제 부동산 불안과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시진핑이가 다자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발언을 하기가 공식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는요, 지난 7월 달에는 핵 미사일을 운영하는 로켓군 사령관 교체했고요. 그리고 전랑 외교를 주도해온 외교부 수장 친강은 해임 조치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시진핑이가 처하고 있는 국내적인 고립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지탱해온 원로 집단이 이런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반 민중의 마음이 당을 떠나면 통치 자체가 위태로울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쓴소리를 또 전달하신 분이 있어요. 쓴소리를 전달한 사람은요, 장점의 최측근이었던 정칭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칭홍 이 양반이요, 장점의 최측근 정칭홍이가 말하자면 시진핑한테 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덩샤오핑이나 장점인 후진타오, 이런 과거 3대가 남긴 문제를 모두 왜 내게다가 덮어 씌우느냐. 집권 후 10년이나 노력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게 내 탓이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이가 국내적으로 왜 괴롭고 어려웠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자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민당 의원들이 지난달 하순에 싱하이밍 대사하고 비공개 만찬을 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난 6월 달에는 싱하이밍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서 중국이 패배할 것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내정 간섭 발언을 한 걸로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대한 것은요,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위원회 소속의 고용진, 홍기원, 홍성구, 홍익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난달 하순에 식당에서 싱하이밍하고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지난 6월 달에 방중 당시에 싱하이밍 측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 싱 대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물론 이제 땡큐 이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네거티브한 측면이 훨씬 더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내일 아침 9시 반 방송 많은 시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